네, 오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가격인데요. 에너지 가격 상승,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까? 올해 내내 이 가격이란 변수를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것이 물가를 자극할 것인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전력 가격이 벌써 들썩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석탄, 유가, LNG 같은 에너지의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 쪽의 가격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료 가격과 곡물 가격의 급등 조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용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예, 우선 오늘 이슈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추이에 대해서 제가 저희 이토마토 투자클럽에 적은 글이 있으니까 꼭 그걸 보시고 향후 추세 상승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곡물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맥, 옥수수, 원면 등 경작에 사용되는 비료의 3요소라고 하죠. 질소, 인산, 칼륨 이 세 가지가 비료의 3요소라고 불리는데요. 이것들이 천연가스 또는 석탄에서 수출이 되게 됩니다. 천연가스, 석탄 가격의 상승이 있게 되면은 이들 요소들의 생산에도 차질이 앞으로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비료 요소의 최대 생산국은 당연 중국입니다. 글로벌 공급의 무려 44%를 차지하는데요. 이 중 석탄을 이용한 생산이 중국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석탄 수급에 특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글로벌 비료 공급난을 일으키는 그런 나비 효과가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비료 요소를 생산할 때 탄소가 매우 많이 배출이 되고 에너지원 소비도 많이 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전력난이 급심한 상태에서 중국이 비료 생산을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곡물 가격은 이러한 전망들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8월에서 9월까지 작물들을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작물을 파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벌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할 때는 비료가 필요가 없지만 파종을 하고 나서는 비료가 많이 필요가 되겠죠. 즉 지금부터 비료의 수급 불일치가 발생을 해서 비료의 가격 급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또 특히나 라니냐가 또 예상이 돼서 곡물 가격이 조금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도 있죠. 올해 여름에는 이미 이상 기온으로 인한 가뭄으로 막대한 양의 작물들이 폐기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물 재고가 평년 수준을 크게 하회를 하고 있고요. 곡물가도 크게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돼지들을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돼지들을 처음부터 다시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곡물이 다시 필요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친환경 기조로 인해서 바이오 에탄올 수요도 많아져서 곡물 재고가 더욱더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들로 인해서 이미 북미 비료 인덱스 지수는 2008년도 이후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벌써 톤당 800달러를 넘어섰는데요. 평년 수준은 약 한 350달러 선 수준이었습니다. 비료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 비료 관련주가 투자가 상당히 유망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요. 농작물 공급에 대한 그런 수요도 많아질 테니까 농기계 관련주들도 좋겠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곡물 ETN에 바로 직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겠다고 추천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관련 주식들이 다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비료의 원재료가 바로 이런 에너지 쪽에 쓰이는 가스나 석탄 등에서 추출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일단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비료 가격도 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한데요. 일단 관련주들은 사실 큰 움직임을 추세적으로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성진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이번 문제는 원가 회계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곡물 생산에 비료가 쓰이는데 그 비료를 만드는 석탄 등 원재료 값이 오른다면 곡물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천문학적 유동성에 의해서 안 오르는 분야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오를 건지가 관건인데 이를 경제 주체들이 감안할 수 있느냐 없느냐 범위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쌀값이 현재 10만 원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100만 원으로 올려서 향후 10년 동안 100만 원을 유지하는 것과 매년 1년 동안에 10만 원씩 올려서 10년째 100만 원을 만드는 것과는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경제 체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료 가격, 곡물 가격 상승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을 쭉 보니까요. 효성 OMB가 5월에 시세를 내줬고 남해화학은 7월에 시세를 내줬습니다.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나서 또 반등을 최근에 주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뭐 추세적으로 혹은 또 시장에서 테마주로 크게 부각은 되지는 않는데요. 어떤 종목을 곡물 가격 상승 수혜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서영원 전문가님. 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비료 관련주들은 뭐 종목 명에도 비료가 나오니까 주주분들께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저는 유니드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세계 1위 칼륨계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칼륨은 비료의 주요 원료이기 때문에요. 향후에 쇼티지가 발생했을 시에 동사의 실적이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동사의 칼륨이 향후에는 탄소 포집에도 쓰일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성에 대한 그런 요인도 갖추고 있는 아주 뛰어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 탄소 포집 모멘텀으로 상승 후에 지금 기간 조정 중이죠. 좀 한두 달 정도 기간 조정 중인데 저는 비료 관련 모멘텀이 다시 붙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격에서도 소량 분할 매수하시는 것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의 소재로 이 칼륨이 사용이 되고 또 유니드가 글로벌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는데요. 플러스 알파입니다. 비료의 원료로 칼륨이 또 쓰인다는 부분 시장에서 부각될지 유니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가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고 이 암모니아가 비료의 원료가 되고요. 여타 또 비료 원료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